지금 여러분이 좀 이제 봐야 될 것이 이른바 우리 이제 행정 주체부터 출발하면 이 행정 주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 아니 국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 그리고 뭐 이견이 있지만 이견이 있긴 있어요. 이견이 있지만 보통 공무수탁사인도 행정 주체에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날 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다수의 견해에 따라서 공무수탁사인도 행정 주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공공단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단체로 나눠볼 수 있죠. 보통 이 기타 공공단체를 뭐 속칭 공법인이라 하는데, 원래 공법인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라든가 공공단체를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데, 뭐 좁게 설명해서 이 기타 공공단체를 좁은 의미로 속칭 공법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객관식 문제에 뭐 공법인이다라면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뭐 공무수탁사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가 아니니까 일단 이 국가하고 공공단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일단 이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를 나눠서 요렇게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별개로. 참고로 공무수탁사인과 기타 공공단체 문제는 따로 나중에 좀 정리해드리고, 자, 일단 우리는 먼저 요 부분하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좀 묶고, 색깔펜 있으면 색깔펜으로 좀 묶어보세요. 묶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단체를 따로 표시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특히 지자체는 분류상 공공단체로 분류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하거나 법적인 취급할 때는 국가하고 유사하게 취급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둘의 특징을 보면, 국가나, 자, 이렇게 할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는 행정주체하고 특징이 행정주체와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지금 개념상 분리되어 있죠. 자, 다시 좀 이쁘게 써드릴게요. 행정주체와 행정청이 개념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자, 대한민국이라는 법주체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행정청은 뭐 대통령도 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 뭐 각부 장관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이 구분되어 있고, 만약에 뭐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행정주체라면 행정청으로서 뭐 서울특별시 의회 또는 서울특별시장 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이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쓰면 더 편하겠다. 이게 이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특징이라면, 요 기타 공공단체 부분, 여기는 행정주체와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타 공공단체 그 자체가 행정주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행정청의지를 같이 갖는 거죠. 예를 들면 기타 공공단체로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각종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든가 도로공사 같은 각종 공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단, 의료보험공단, 뭐 근로복지공단 같은 공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조합으로서 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들 수 있는데, 재건축조합이라든가 뭐 재개발조합 이런 애들을 들 수 있을 텐데, 이런 각종 공단이나 또는 공사라든가 또는 이런 공공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법주체성을 가질 때 동시에 행정청의지를 같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 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그 자들이 행정청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포인트예요. 따라서 그 점을 잘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속 직원에 대한 처리인데, 소속 직원의 신분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예를 들면 뭐 각종 공무원이죠. 당연히 신분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죠.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이자들은 어떤 징계라든가 기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징계, 뭐 기타 불이익을 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청 심사를 거쳐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이죠. 이때 물론 원처분주의가 적용되겠죠. 그에 반해 이 기타 공공단체에 속해 있는 소속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근로자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기타 공공단체 속해 있는 뭐 직원들이 징계라든가 기타 불이익을 받았다. 기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행정 처분이 아닌, 그러니까 사법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뭐 해고 무효인 소송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굳이 행정 소송을 하고 싶으면 밟을 게 많죠.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돼요. 그 이후에 다시 구제 신청된 결정, 뭐 기각이나 각하를 받으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하죠. 그리고 재심 청구를 거쳐가지고 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를 해가지고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때 재결주의가 지배되죠. 그래서 무조건 재심 판정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원래 처분청도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가 돼야 되지만 법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픽으로 삼아가지고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죠. 따라서 이 기타 공공단체 속칭 공법인의 경우에는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즉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겠지만 소속 직원을 이렇게 근로자로 취급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 기타 공공단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 기타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자, 이 기타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속칭 공법인이죠. 속칭 공법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리상으로 이렇게 내부관계하고 외부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위에 정리했던 얘기가 결국 기타 공공단체는 내부관계하고 외부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내부관계는 여기가 사법관계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법상의 근로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부관계를 사법관계, 즉 사법상의 근로관계로 보기 때문에 속해 있는 직원이 근로자로 취급이 되고, 근로자로서 징계 기타 불이익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굳이 이제 행정소송하고 싶으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구제 신청, 재심 청구 거쳐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하든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타 공공단체와 관련돼서 이 내부 관계는 사법 관계로 보지만 외부 관계, 이 공공단체하고 외부 구성원과의 관계, 요거는 판례가 공법 관계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 썼죠?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조합을 하나 들어봅시다. 재개발 조합, 어떤 재개발 조합 사건 하나 들어놓고, 자, 내부 관계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이 재개발 조합과, 예를 들면 재개발 조합, 즉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과 그 다음에 소속 직원으로서 재개발 조합장의 관계예요. 조합장. 즉
조합장이 지금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해고당했다 해봅시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 조합장의 관계에서 만약에 재개발 조합장이 해고당했다. 그러면 이 해고당한 재개발 조합, 자, 만약에 해고당한 재개발 조합장이다.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해고당한 재개발 조합장은 무슨 소송을 해야 되죠? 이 법률 관계가 사법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구제 신청 후 재심 청구 후 재심 청구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든지. 그죠? 구제 신청 후 재심 청구 후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하든지 이때 이제 재결지를 취한다고 아까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고당한 조합장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행정소송하고 싶으면 제 구제 신청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신청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제 못 받으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가서 또 재심 청구하고 그리고 또 구제 못 받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해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되 그때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자, 그런데 외부 관계 예를 볼게요. 외부 관계로서 예를 들면 재개발 조합, 설립은 가려받은 재개발 조합과 그 다음에 조합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관계. 마치 우리가 주식회사하고 주주의 관계가 서로 법적 관계가 서로 별개죠. 외부 관계인 것처럼 재개발 조합과 조합의 월급을 받는 조합장 또 조합 이사가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월급 받지 않는 그냥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관계. 여기는 외부 관계로 보는 거죠.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 뭐 지금 법학하신 분들이 이 조합장과 조합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보면 자, 재개발 조합은 주식회사라고 예를 든다면 이때 조합장은 마치 주식회사로부터 월급 받는 뭐 대표이사 정도 되는 거고 이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이 재개발 조합을 주식회사라고 친다면 조합원은 뭐 조합의 주주, 아니 주식회사의 주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법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이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외부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에 대한 나 확인을 받고 싶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요거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보지 않고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는 얘기죠. 공법관계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